자, 정신병의 여러 형태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신경증 또 정신병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간의 정신 세계의 어떤 놀라움, 신기함을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흔하지는 않겠지만서도 더러 이렇게 봤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태도가 이제 이런 정신건강을 배우면서 점점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이 병적인 증상이라는 것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그런 눈이 아마 뜨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167페이지 한번 봅시다. 교재. 여기 PPT에 보면 그 유튜브에 링크해 놓은 내귀의 도청장치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셨죠, 그죠? 1988년도 뉴스에서 아주 대형 방송사고가 났던 장면인데 나도 이제 실제로 그때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귀에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어떤 사람이 방송국에 뛰어든 거죠, 그죠? 예. 일종의 그런 것이 하나의 이제 망상 증상입니다. 피해 망상일 수도 있고, 뭐 추적 당하는 망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망상이 이제 거기서 엿보이죠. 167페이지 보면 병식, 자기의 이제 병을 깨닫는 것, 내가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정신병이 이제 나았지 않나, 이거를 가늠해보는 큰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른 의사들은 이제 그 뭐 병을 고쳐달라고 환자들이 매달려서 이제 고쳐주는 건데 이 정신과 의사들은 이제 숙명처럼 이제 병을 고쳐주려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욕먹고 비난받는 환자로부터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병 환자들이 대부분 나는 아무 이상 없는데 멀쩡한 사람을 왜 붙들어 왔느냐고 의사를 보고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고소하겠다 부르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를 집어넣으려는 사람과 한패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병 환자를 대하면서 이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욕을 먹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 망상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틀림없이 의사도 그 한패가 되어 자기를 가두어 놓고 감시하는 것이라 믿게 된다. 환청도 환자는 그것을 실제로 누가 밖에서 자기에게 보내는 소리라고 믿으며 결코 병의 증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울증의 흥분기에 있는 환자는 조울증 중에서 이제 조증의 상태, 하이, 업되어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죠? 환자는 내가 지금 할 일 태산 같고 밖에 나가면 정말 위대한 일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약 먹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죠. 그것도 이제 만약 거절되면 병실 안에 환자들 앉혀놓고 내가 장차 큰 기업을 이렇게 설립하면 당신은 영업부장 시키고 당신은 섭외부장하고 이런 부서를 미리 약속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이러면서 의사의 치료를 우습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들이 입원하고 이제 2, 3주,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제정신이 들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정신이 나갔었지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다 그러죠. 실제로 이제 그 내가 알고 있는 나한테 치료를 받던 그 정신병 환자 중에 이제 입원을 강제로 당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강제로 입원 당했다라는 거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일을 뭐 했다는 거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하고 나중에 이제 약을 먹고 좀 치료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자기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환자가 이제 이게 내 병이구나 깨닫는 것을 이제 병식이라 그래요. 병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식 능력이 생겼을 때 이제 병식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한 168페이지 밑에 보면 병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노이로제와 정신병을 구별하는데 참고가 되기도 한다. 노이로제 환자는 자기 생각이 충분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강박장애 같은 경우에는 부엌에 가스를 잠궜나 이렇게 몇 번 확인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지만서도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강박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정신병 환자는 자기 생각이 그냥 100% 사실이라고 믿어요. 잘못됐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건 100%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망상에 쫓겨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죠. 나를 쫓아오는 저 사람들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병은 조현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환자가 있지만 이런 말은 결코 그의 병식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남에게서 들은 말을 옮겼을 뿐 깨달은 것은 아니다. 정신요법을 하는 가운데도 가끔 이런 가짜 병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넘어갑니다. 정신병의 치료, 사회의 편견과 싸울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1페이지 밑에 보면 정신병은 낫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답답한 물음이다. 오늘날 폐결핵은 고칠 수 있는 병이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만큼 폐결핵은 치료 방법이나 병의 실태가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치료가 잘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폐결핵에 듣는 약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 다 압니다. 예전에는 40년 전만 하더라도 폐결핵이 불치의 병이었거든요. 약도 막 그냥 한 움큼씩 먹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폐결핵 다 치료합니다. 그러나 정신병에 듣는 약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습니다. 정신병에 걸리면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유전적인 어떤 요인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거기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아직은 많이 지배하고 있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병은 재발을 자주 해요. 재발을 자주 하는데 그거 보고는 가족들이 이제 그러면 그렇지 정신병이 그렇게 쉽게 낫나?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환자를 관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환자가 자기가 이제 조금 약을 먹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냥 끊어버린다든지 약을 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눈여겨보고 계속 챙겨 먹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걸 이렇게 방치했거나 또 이렇게 정신병 환자를 그냥 약물에만 맡겨놓고 가족이 이렇게 해줘야 될 보살핌이나 관심 이런 것들을 쏟지 않았거나 병원에만 맡겨놓고 이제 그런 경우에 거의 재발 다시 되죠. 정신병은 재발이 잘 돼요. 근데 약을 계속 잘 먹고 가족들이 잘 관리해주고 보살펴주면 거의 정상적으로 쭉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관리를 잘 못해준 거는 생각하지 않고 여기 172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렇게 이제 정신병이 잘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깊은 패배의식, 정신병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감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진다. 가족들이 그러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그 환자는 고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경증 환자도 그렇지만 정신병 환자에게는 특히 정신병적 장애에 듣는 화학 물질도 약이지만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나 이해성 있는 말도 약이 된다.
두려움과 미움, 그리고 무관심과 거절은 병을 악화시키는 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현대 세계에 이제 이 정신병 약물 치료를 하는 이 약들이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 교재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요, 약 300년 전부터 어떤 자연에서 나오는 약초를 통해 가지고 이 정신병 치료에 쓰이는 성분들을 알고 있었다 그래요. 이거를 서구의 문명국들이 이제 20세기 중반에 발견해 가지고 이제 그 성분들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서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현대적인 이제 정신병 약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54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뭐 여기 이제 173페이지 위에 보면 인슐린 혼수요법과 전기 충격요법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사용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기 충격요법은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뭐 이렇게 달아놓고 이제 하는 좀 무시무시한 장면, 그걸 연상하기가 쉬운데, 그 전기 충격요법은 현재도 이렇게 적지 않게 쓰인다고 그럽니다. 방법이 많이 이제 개선되어 가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약물의 발견이에요. 화학적인 이 약물의 발견. 1952년에 파리의 이제 학회에서 이 정신병 치료 약물을 이제 공개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 그 이후로 이 정신병 치료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좀 무서운 공포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것이 사실 실제로 정신병원의 모습이 맞았어요. 쇠사슬에 묶어놓고 이제 좀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이 약이 발명되면서부터 이제 정신병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현대적인 이제 정신과 치료에 그런 장이 이제 열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3페이지 이제 위에 보면 정신병이 이제 장애가 급하게 이제 급성으로 일어났을 때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급성이 아닌 다음에는 통원 치료가 이렇게 처음부터 가능한데, 입원 기간은 대체로 이제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요해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감기나 다른 뭐 이렇게 병이 걸리면 한 1, 2주 이렇게 지켜보지만, 이 정신병은 금방 뭔가 이렇게 확 약으로도 호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봅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조현병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이제 그 사례들을 이야기할 건데, 우리 이제 성당에 있는 분 중에서도 이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약을 먹다가 자기 자의적으로 그냥 약을 끊어서 정신병이 도졌는데, 이분을 이제 강제로라도 이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어느 병원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제 증세를 확진 검사를 하기 전에는 못 받아들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약을 안 먹은 지가, 자의적으로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약간 폭력성이라든지 또 사람 의심하고 예민하게 이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정신병원 입원은 아예 말도 못 꺼내고 내가 왜 병원에 가야 되느냐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측정 데리고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이제 동생분하고 가족들하고 나하고 정말 007 작전하는 것처럼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사설 앰뷸런스 업체 직원들을 불러서 또 이제 지자체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청해서 겨우겨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이 측정 안 해도 병원에 일단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측정하겠다 해서 이제 새벽에 이분이 이제 좀 자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직원들이 와서 입원을 시킨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환자가 덩치도 크고 이렇게 몸도 건강하고 이러면 입원시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 의사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치료를 받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렸어요. 그 이제 이 환자의 케이스하고 다른 케이스는 나중에 이제 조현병 하는 시간에 그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퇴원 뒤의 치료이다. 증세가 없어져서 퇴원했다고 해서 내버려 두지 말고 계속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해야 한다.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신병에도 정신요법을 한다. 노이로제와는 달리 정신요법만으로 정신병을 고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약물요법과 병행한다. 노이로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그동안 내가 하는 심리치료 방법을 이제 쭉 설명을 가끔씩 했죠, 그죠? 노이로제 정도 되는 경우는 내가 하는 심리치료 방법이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까지 심리치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해왔지만 실패했던 경우가 이 조현병 환자들, 정신병 환자들을 해가지고는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 신경증적 환자들은 약을 끊게 하고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다 되는데 지금은 이 조현병 환자, 정신병 환자는 내가 아예 받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뇌신경에 어떤 장애가 초래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하는 방법은 이제 무의식의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문제를 하게 만드는 건데 조금 이제 그래도 정신병만큼 심하지 않은 신경증적인 환자들은 그래도 자아가 조금 그래도 건강하게 좀 살아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의식의 내용물들을 직면하고 올라와도 견디는 힘이 있어요. 근데 정신병 환자들은 내가 하는 방식대로 무의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무의식의 내용물들이 괴물처럼 크게 더 일어나서 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더 악화되는 경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심각한 경우도 아주 겪었더랬고 좀 무시무시한 경우도 겪었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정신병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약물 치료 쪽으로 넘기고 하지 내가 손을 대지 않아요. 그 부분도 나중에 좀 상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다는 사실에서 가족이나 환자는 흔히 충격을 받지만 이것은 정신병에 대한 일반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그 편견과 싸울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정신병은 낫는다.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정신병은 낫는다. 일찍 발견해서 일찍 제대로 고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 174페이지 정신병적 장애와 민간요법. 여기 보면 이제 이 내용들이 뭔가 하면 옛날에 이제 1980년대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 이렇게 뭐 요양원이 아니고 수양원, 기도원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정신병 환자를 수용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요즘처럼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들을 참 많이 일으켰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환자들을 이렇게 뭐 치료한다고 기도원 같은 데서 때려서 이렇게 죽여가지고 살인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이 일어났고 또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서도 모르게 죽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서양에서도 정신과가 발달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쇠사슬에 묶여놓고 사람을 때리고 이제 어떤 옛날에 이제 그냥 악마를 이렇게 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내용이 이 교재에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175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요. 요즘은 이제 이 정신보건법이 이제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그런 게 거의 이제 없습니다. 불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제 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의무화 이렇게 돼 있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여기 이제 175페이지 한 중간쯤에 보면 안수기도를 포함한 소위 신앙요법이나 굿, 푸닥거리와 같은 주술적인 방법이 정신병을 고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한국에서도 몇몇 정신의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되었다. 나의 견해로는 신경증이나 시민성 신체장애가 아닌 정신병에 관한 한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경증이라든지 시민성 신체장애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목사나 신부나 스님이나 종교적으로 접근해서 마음을 달래주고 하면 그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정신병에 관해서는 이제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실제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수기도라든지 이런 걸로 조현병의 환각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딱 중단될 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나중에 다시 나타나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최면술은 대상에 따라서는 증상 소실 효과가 있지만 정신병적 장애에는 지극히 위험한 방법으로 잠재 정신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내가 이야기했던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내 자신이 했던 그런 내면으로 들어가게 하는 작업 이런 것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이렇게 위험한 것을 내 자신이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약은 어떤가? 한약은 아직 그것이 어떤 양리작용으로 어떻게 정신병 증상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치료제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을 거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오랫동안 정신병 환자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오만 것들을 다 해보려고 그러죠. 굿도 해보고 뭐 목사들 안수도 받아보고 성직자들한테 한방치료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사람만 고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은 정신병과 관련돼 가지고는 정신과 가서 약물 치료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일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아직까지는. 176페이지 보면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정신병에서도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그리고 퇴원 후 치료, 재활요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병의 종류를 잘 구별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한다.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큰 실수 중 하나가 무슨 병이나 다 똑같은 방법을 쓰려는 데 있다. 이렇게 그 이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정신병과 결혼이에요. 정신병과 결혼. 여기 보면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의사 생활을 할 때 이제 급성 조현병으로 실려온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청년과 그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가 있을 때 남녀 어느 한쪽이 정신병적인 그런 그 이력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결혼에 큰 장애로 생각을 하죠. 근데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신병이 충분히 이제 나을 수 있는 병이고 치료가 되는 병이고 또 아직 유전적인 어떤 성향이 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결혼하기 전일 것 같으면 가능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더 이제 뭐 좋겠고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그런 것을 이제 발견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정을 깬다거나 이혼을 한다거나 하는 결정적인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사이 같으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를 해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밑에 보면 정신에 관한 한 이 세상에는 정상이라는 탈을 쓴 환자가 병원의 환자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 중독, 병적 도박, 성격 장애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